서산에서 반출된 부석사 금동 관음보살 좌상입니다. 서산 부석사에서 만들어진 이 불상은 일본으로 반출됐다가 몇 년 전 절도범들에 의해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반출 경위가 불분명한 이 불상을 본래 제작됐던 부석사로 돌려놓을 것인가, 아니면 최근까지 있었던 일본의 소유권이 있느냐로 현재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돌짐승 뉴스 까기 첫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이슈죠. 서산 부석사 불상 한국에 온 지 지금 8년째인데요. 이 불상을 꼭 부석사에 모셔야 된다라고 해서 활동을 오랫동안 같이 하고 계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김경윤 대사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우리 이 사건의 원고이시죠. 네, 원우스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드디어 재판 일정이 어제 뉴스 보도로 잡혔습니다. 4월 28일. 작년에 6월에 처음으로 변론기를 하고 나서 약 10개월 만에 재판이 열리는데, 자, 먼저 그러면 재판이 재개되게 됐습니다. 대사님, 어떻습니까? 소회가? 글쎄요, 뭐 이렇게 정말 오래 걸렸는데, 오래 걸린 만큼 끝이 좋았으면 네. 그렇게 바랍니다. 네. 사실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많잖아요. 근데 그 이슈들이 대부분 그 과거사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 감정이 개입되고 역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해결에 진통이 따르고 어렵다는 것, 네. 이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또 요즘 일본이 왜 우경화, 네. 그게 이제 진전되면서 아주 극렬한 그런 여론을 배경으로 네. 그 일본 정부에서 막 사정없이 한국을 때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요? 예, 네. 우경화하고 한국하고 관계가 있죠. 아, 예. 왜냐하면 그만큼 한국이 이제 잘 나가면은 자기들이 뒤처진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막 때리는 거예요. 예. 근데 여태까지 우리 정부에서도 상당히 잘 맞받아 쳤어요. 네, 일본의 네. 공격에 대해서는. 대사님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거죠. 현 정부가. 그렇죠. 네, 일본의 왜냐하면 대응을. 예, 이건 외교 문제거든요. 네, 네. 예, 잘 받아쳤는데 부석사 문제에서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아, 우리 정부가. 예, 아, 예. 그래서 그런 건 좀 안타깝거든요. 네, 예. 그래서 네. 그 앞으로 네. 이 재판에서 네. 우리가 참 어떤 국민 성원 네. 그런 것을 업고서 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입니다. 대사님은 일본에서도 외교관 네, 네. 활동하셨었죠? 네, 네. 예, 예. 그러니까 더 잘 아시겠네요. 여러 네. 한국과 일본의 그렇죠. 그런 우리는 피해자니까 네. 감정이 있다는데 일본은 왜 감정이 있느냐? 네. 일본은 자기들이 뒤처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그 의식, 그러니까 위기 의식 이런 걸 느끼고 있거든요. 아. 심지어는 그 기생충 때문에 그 일본이 발칵 뒤집혔다고 그래요. 영화 기생충. 예. 아, 예, 예. 예. 우리는 예. 이제 모든 분야에서 한국에 뒤졌다.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비판이 그 일본 내에서도 이제 커지고 있어요. 우리가 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 네. 뭔가 이제 철저하게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네. 그런 네. 예, 여론이 이제 일고 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재판을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좋은 결론을 내서 일본과의 관계를 예. 새롭게 그렇죠.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네. 일본이 1970년대 말에 벌써 네. 미국에 이어서 경제 2위거든요. 네, 예. 근데 그것이 한 십몇 년 전에 중국한테 추월당했거든요.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인자가 아니에요. 네, 예. 3인자라는 거는 그건 뭐 원오브댐이거든요. 아, 아무것도 예. 아니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특수한 나라가 아니다. 강대국도 아니다. 그 보통 국가를 추구했는데 네. 보통 국가를 하려고 보니까 이 군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군대를 가져야 된다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우경화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네. 전부 좀 추락하면서 이제 우경화가 심하니까 가까이 있는 한국을 때리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스님도 이 사건의 원고신데 오셨죠? 네, 어떻습니까 재판 지금? 저는 이제
그동안 이 사건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지금도 짙게 하고 있거든요. 입장에서. 근데 실제로 몇 년 전에 제 개인 카톡으로 그 문현순 씨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집중적으로 이제 문자가 왔었어요. 아, 불상 들어올 때 그 세관 감정은. 예. 그래서 내용이 지금 이제 기억되는 게 가짜 불상을 가지고 무슨 이런 국가의 그 망신을 시키는 재판을 하는 거냐. 그 불상 가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국가 망신을 시키고 가짜로 인해서 국격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막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카톡을 제가 차단을 또 했거든요. 그럼 문현순 씨가 그런 이제 제가 전화번호도 모르고 카톡 친구도 아니었는데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이제 뭐 그렇게 카톡을 보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현순 씨에 대해서 제가 또 찾아봤더니 이 이제 부석사 불상 사건에 아주 깊이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일반 국민들도 이제 언론에서 밀반입이라고 이렇게 기사를 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밀반입이라는 게 그 말 뜻 그때 뜻대로 보면은 숨겨서 들여왔다, 몰래 들여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몰래 들여온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세관 수산세관에 정식 감정을 받고 통과한 데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일본 후쿠오카세관도 뭐 정식으로 통관시켜준 거잖아요. 그렇죠. 정식 통관으로 들어온 거예요. 전문가 견해까지 받아가면서.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그 통관을 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문현순 씨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내가 또 문현순 씨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이제 고등법원에 제출한 그 우리나라 항소 이유서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항소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들고 있는 게 뭐냐면 문현순 씨의 주장이에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문해재청 감정보고서 제10초로증에서 문현순 의원은 일본 관음사에 전시되어 있는 복장물과 복장기가 가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쓰지 않는 결연문이라는 표현을 쓴다. 또 그 당시에 썼던 격식과 맞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문현순 씨는 제가 듣기로는 회화 전공자고 복장 전문가가 아니에요. 고려불상을 연구한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전문적으로 고려불상을 연구한 교수님은 제가 알기로는 정은우 교수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또 이제 그 정은우 교수님은 서산, 여기 이제 아산, 요 일대 옛날 그 고려 그 충청도 북부지방의 복장기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근데 그분 자료를 우리가 법원에도 제출했지만 격식이 딱 맞아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비전문가인 문현순 씨의 주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더군다나 밀반입을 시킨 장본인의 주장을 근거로 해서 지금 항소이고서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뭔가가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문현순 씨. 저는 문현순 씨는 사실 이제 하수인. 하수인 얼굴 마담이고 그 뒤에 뭔가가 또 있다. 있을 수 그러니까 있다. 우리나라에 검사라는 분들이 뭐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 문현순 씨 주장을 그렇게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항소이고서를 썼어요? 근데 사실 법적으로 보면은 그게 가짜라고 그러면은 그렇죠. 안 돌려줘도 돼요. 그 값만 주면 돼요. 이거 물건이니까. 물건이니까 이거는 뭐 가치가 없죠. 네, 가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만큼 가짜로 그거에 일본에 돌려달라고 해당되는 말하겠죠. 그것만 주면 된다. 그런 거예요. 이게 문화재기 때문에 못 돌려주는 거지. 응? 근데 혹시 그 문현순 씨가 주장하는 자기가 이렇게 감정을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주장을 더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런 측면으로 저는 처음에는 생각했는데요. 네. 근데 이분의 그 행동이 너무 적극적이에요. 더 적극적이다. 우리 지금 항소심 재판이 이제 대전 고등법원에서 이제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 항소심 재판부에도
이 문현순 씨가 이름으로 맞아요. 탄원서를 넣었어요. 의견서. 참, 그 가짜라고. 매국노라는 게. 근데 이분이 단순히 그 자기 뭐 학술적 견해나 그게 아니죠. 아니면 이제 잘못 통과된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보기에는 행동이 너무 적극적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요즘 우리나라에 그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반일 종족주의라든가 이런 게 다 뒤에는 일본 스폰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손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일본과 밀접한 세력들이 아닌가. 그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요. 실제로는 이제 저도 일본을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제 일본이 전면에 나설 수는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국민들도 사실 요거까지는 잘 모르거든요. 일본에서 감정단이 왔었잖아요, 우리나라. 글쎄요, 와서 진짜라고 평가했죠. 감정을 하고 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와서 그냥 육안으로만 보고 이거 맞다 이렇게 하고 간 게 아니고 자기들이 문화재로 나가사키현 문화재로 지정할 당시에 자료 사진을 다 갖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리기 위해서 이제 불상을 이제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실제 불상도 이렇게 내부가 비어 있어요. 구멍이 뚫어져서 비어 있는데 주두물이기 때문에 틀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쇳물을 녹여가지고 붓고 안에를 깨내는 거예요. 근데 안에 깨낼 때 요 안에 이 구석진 부분이나 이런 데는 그 흙이나 재, 석고 이런 게 완벽하게 안 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 문화재로 지정할 당시에 이 내부 사진까지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에 있는 그 남아 있는 흙의 모양이나 그 불순물의 모양 이런 것까지 대조해보고 아 이거 우리가 잃어버린 불상이 맞다 이러고 갔는데 우리 그 정부나 그 검사들은 이게 가짜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예요. 그 진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나 과학적인 그 근거를 토대로 이게 진품이 맞다 그러고 갔는데 우리는 정작 그 가짜다. 문현순 씨 주장을 근거로 제일 근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수사기관이 검찰인데 우리나라 검찰이 이렇게 뭉쳐한가요? 왜 이렇게? 저는 그렇게 우리 검사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니라고 보고요. 뒤에 어떤 그 의도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저는 일본이 나서서 자기들이 진품으로 감정하고 갔는데 이거를 재판을 지연하거나 부석사로 넘겨지는 걸 반대할 어떤 거리가 없거든요. 그 결연문도 진짜라고 자기들은 주장하고 있고 불상도 진짜라고 감정을 하고 갔는데 부석사로 가는 걸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사실은 검사들의 이런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재판을 무력화하고 흐지부지하게 하고 시간을 끄는 거거든요. 글쎄요. 예. 그 저도 이제 뭐 자유롭게 얘기를 한다면 그 지금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보수적인 물결이 트럼프를 위주로 그 아베라든가 아베는 완전 미국 대리인으로 에이전트로 지금 나와 있고 이 보수들은 현상 변경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재 반환이라는 건 현상 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회에서 그런 법조인들이 다 굉장히 보수층이거든요. 이런 사건을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근데 재판이 이렇게 지금 오래 걸리고 있잖아요. 대선은 왜 그런 거야? 왜 이렇게 재판이 우리나라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거야? 글쎄 좋게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좀 끄는 게 아닌가. 끄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이게 한국 불상이다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여론 조성에 좀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걸 속전속결 안 하고 이렇게 쭉 좋은 의미로. 좋은 의미로. 충분히 우리나라 문화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다. 아니 그거보다도 이제 재판부에서 이제 그런 의견 수렴 이런 걸 충분히 하기 위해서 끄는 것이 아닌가 좋게 생각하고 하고 싶어요. 나쁘게 생각한다면은 이건 막 원천 무효시키려고 이러는 건가.
근데 1심은 선생님 9개월 걸렸잖아요. 네. 근데 네. 지금 이제 항소심 3년 넘어갔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지금 이제 항소심에서는 이제 세 가지 항소 이유서에 이제 제기한 문제들을 지금 다루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아까 이제 처음에 제기한 그 결연문이 가짜다 항소 이유서에 나와 있듯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불상이 가짜라고 주장했는데, 이 불상이 가짜라는 부분은 지금 이제 고등검찰 측에서도 성분 검사를 해서 이걸 검증해야 된다 했는데, 이미 문화재청에서 그것도 검증이 끝났어요. 네, 네. 맞아요. 다 끝났어요. 이 네. 부석사 관세무사상 그 성분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아연이 안 나왔어요. 알루미늄이 안 나왔어요. 근데 왜 알루미늄이 중요하냐면 근세에 이루어진 일본의 모조품들은 전선을 녹여서 불상을 만들었답니다. 근데 이 전선이라는 그 물체가 순수한 동이 아니고요, 알루미늄과 동의 합금이래요. 그래서 근세에 이루어진 모든 무조품들은 알루미늄이 검출돼야 정상인데, 우리 그 서산 관세무사상은 알루미늄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미 검증이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남은 문제는, 그래서 아까 결연문이 가짜다라는 거하고, 세 번째가 부석사, 현재 있는 부석사가 고려시대에 있는 부석사가 아니고 가짜 부석사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지표조사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내서 그 부분도 사실 끝났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이제 결연문이 가짜라서 결연문을 검증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재판부에서 지난 6월 달에 제기한 문제가 뭐냐면, 탄소현대 측정은 일본이 응하지 않아서 사실 불가능하니까, 거기에서 용어나 그 결연문에 보면 이제 그 시주자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스님들하고. 예, 그 사람들의 그런 한자나 이름이 고려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이 이름이 틀릴 거 아니에요. 일본에서 만들어졌으면 일본 사람 이름을 썼고 일본 한자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검증하는 걸 대신하자, 이렇게까지 해서 사실 검증거리는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은우 교수님, 우리나라 최고 고려불상 그 연구가인 정은우 교수님의 연구 그 책에 보면 이미 그 당시에 고려시대에 썼던 이름과 성씨 이런 게 다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검증이 다 끝나서 사실은 판결을 해도 아무런 그 이상함이 없을 정도로 재판 절차는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판결의 시기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저도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지팽에서 승소했잖아요. 네, 그렇죠. 가지팽의 그 포인트는 뭔가 하면 이거는 일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잡아둬라. 두 번째 거는 이거는 넉넉히 한국 걸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죠. 두 번째는 한국 거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부석사 소유를 인정할 수 있다. 부석사로 돌려줘라. 네, 이제 그렇죠. 차례가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예. 그런 생각이거든요. 네. 대사님, 그러면 지금 이제 재판 중인데요. 다른 나라나 이런 경우에도 문화재 반환을 이렇게 재판을 통해서 했던 사례들이 있나요?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나요? 예. 예. 그렇지만 네. 국제적인 재판 네. 이런 건 아직 없어요. 왜냐하면 문화재 문제를 다루는 국제 재판이 열린 적이 없고 한동안 유네스코에서요 네. 문화재 반환 문제로 하도 그냥 그 국가들 간의 분쟁이 많으니까, 그러면 문화재 반환 문제를 다루는 국제법정을 만들자라는 제안이 있었어요. 근데 제안이 있었지만 어느 나라도 그걸 억셉트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판결에 복종할까 생각을 하면 판결이 어떻게 날 줄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흐지부지 되고, 그리고서는 이제 각 국가에서 판결을 하는데 대부분은 자기 위주 판결을 하죠. 이제 프랑스나 이런 나라는 절대 안 주죠. 일단 들어왔으면 시효도 무제한이다. 이거는 완전히 이제 국유재산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돌려주는데 단 그 미국에서는 나치 재판이다.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돌려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나치 약탈은 돌려준다는 것이 확립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외구 약탈에 관한 그런 것을 정부에서 정말 그 입장을 네. 지금 초기에 네. 좀 어떤 식으로든지 정해야 되지 않을까. 네. 왜냐면 앞으로 외구 약탈 문화재가 이제 속속 나올 거 나오겠죠. 아니에요. 뭐 고려브라도 있고 뭐 많이 그 있으니까. 다구도 네, 그 다구도 예 있는데, 그 네. 쇠북이요. 세부. 그거는 지금 일본의 국가 중요 문화재거든요. 그렇죠. 네. 국가 중요 문화재라는 것은 구국보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국보를 하려다 못한 거죠, 사실. 세계적으로 그만한 쇠북이 없다고 그래요. 네, 예. 예. 뭐 최대 크기라고 그러고 예. 그 지난 작년에 그래서 강원도 선원사전 거기 이제 주저했잖아요. 네, 네. 최충원 그 네, 선생님이. 네. 그래서 거기 선원사 주지스님이 그걸 찾고 싶다고 글쎄 그거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 좀 네. 더 적극적으로 네, 예. 그러면 외국에 그것도 알릴 겸 네, 예. 일본 정부에 그런 거를 네, 좀 예. 볼 수 네. 있도록 네,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네, 예. 근데 그거는 크기도 크지만은 그 우리 그 청동화로라는 거 있죠. 그렇죠, 청동. 그만큼 멋있게 네, 그 네, 네. 문양 같은 네, 거라든가 네, 네. 그건 세계적인 네. 보물이죠. 네, 예. 그 우리가 이제 부덕사불상 재판을 이제 가처분 2013년도에 가처분에서 이겼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1심 재판도 이겼잖아요. 근데도 지금 이제 한국에 그걸 일본으로 돌려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거 같아요? 그 사람들의 논리는 뭔 것 같아요? 이제 그 우리 청산하지 못한 친일과 관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네. 이 불상은 일단 돌려주자. 그리고 우리가 반환 운동을 해서 찾아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그거는 주장도 있죠. 네. 너무 순진한 사람. 네. 지금 우리 군함도 그 네. 올리고는 네. 그 이제 어떻게 뭐 거기다가 해설을 한다고 네. 여태까지 했죠. 차일피일 하면서 네, 안 안 하잖아. 하죠. 그러니까 도대체 일본이라는 일본은 존재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네. 1970년 유네스코 협약을 맺었잖아요. 거기 어쨌든 돈 한 푼이 아니라 불법 문화재 반환은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 협약을 맺었고 우리도 가입했는데 한국도 일본도 가입하고 했는데 그 협약 때문에라도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아, 네. 왜냐면은 네. 그 협약은 첫 번째 네. 그건 굉장히 불완전한 협약이에요. 네, 네. 그 자체로 뭐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협약에 의거해서 국내법을 만들어야 돼요. 각 나라마다. 네. 그리고 네. 거기 보면 국내법에 따라 네. 설치된 기관의 그 소장품이에요. 네, 네. 네? 아. 그러니까는 국내법에 따라서 한다는 거는 예를 들면 국내 예산을 쓰는 네, 예. 그 뭐 미국이 박물관이나 공공기관이나. 미국이 그걸 강력히 주장을 했어요. 네, 예, 네. 왜 강력히 주장을 했냐? 미국은 어떤 국제 기관에서 자기네 나라에 그 간섭하는 걸 이제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는 조그만 사유재산 이런 것까지 손을 댈까봐 그러니까는 국가가 관여한 기관의 만 소장품에 한해서 네. 그 유실됐을 경우에 그 조약의 그 적용 대상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적용 대상도 아니고 또 거기 보면은 그 조약에 맞게 무슨 국내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일본이 그런 것도 미흡하게 하고 하더라도 국내 재판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일본이 괜히 그냥 유네스코를 이렇게 입에 올리는 거지 사실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대사님 근데 그 유네스코 협약에 전에 대사님 말씀하셨는데 정당한 소유권자에 그렇죠. 한해서만 보호한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걸 돌려줄 땐 정당한 보호자, 정당한 소유자 원소유자가 네, 예, 정당한 네. 소유자한테 돌려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일본은 어차피 우리나라가 일본이 정당한 소유자임을 증명하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만 증명을 하면은 한 가지 일본으로서 큰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근데 그걸 못 하는 거거든요. 안 하는 거죠. 수요도 일본이 정당히 소장했다는 걸 입증하면 돌려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일본이 이제 두 얼굴을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과 지금과 두 얼굴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애초에 나가사키현 문화재로 지정할 당시에도 이 불상의 정식 명칭이 서산 부석사 금동 관세음보살상이에요. 그래서 서산 부석사에서 왔다는 거를 네. 그 사람들이 표기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렇죠. 대마도 관음사도 방문한 그렇죠. 적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나가사키현 문화재로 지정할 당시에
나가사키형 교육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게시판이 있어요. 그렇죠. 표지판이 있죠. 이제 대상도 보였죠. 예, 뭐 이제 몇십 년이 흘러가지고 이제 1973년도에 뭐 문자도 이제 그 흐려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사진 찍어 와가지고 이제 일본어를 하시는 분한테 이제 번역을 부탁하니까 거기에 확실하게 읽을 수 있는 글자가 뭐냐면 이게 이제 고려 그 서주 부석사에서 왔다 그런 거하고 오게 된 그 경위가 불명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불명이라는 게 알 수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명확하게 그렇게 밝혀놨어요 이미. 그래서 이 불상이 관음사에게 오게 된 경위가 불확실하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선물로 받았다. 뭐 또 SBS 모 방송의 그 프로에 출연해서는 그 관음사 주지가 부처님이 바다를 걸어서 건너왔다. 뭐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과 이후에 그 일본의 주장이 완전 두 얼굴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2013년도에 대전지방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때 일본 관음사가 정당하게 소유했다는 걸 입증할 때까지 일본에 돌려주지 말라고 했다. 네. 이 판결 굉장히 의미가 있다. 네. 국제적으로 네. 역사의 정의 네.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기고문을 쓰신 적이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다면은 여전히 그런 그렇죠. 판결의 의미가 있다.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 문화재 문제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진전한다는 것이 그런 어떤 그런 원칙, 그런 새로운 원칙을 향해서 나가는 건데 지금 새로운 원칙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청구인이 밝히는 게 아니고 소장자가 그 내력을 밝히는 거예요. 네, 소장자가 내력을 밝힐 의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그런 것이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현실에서는 나치 그것만 적용이 되지만 일단 그 이코머스라든가 이런 데서는 전부 그거를 윤리 강령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유네스코 그 국제협약이요 그거 거기 전문에서도 정당하게 수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볼 때 정당한 소유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1심 재판부가 부석사에서 만든 건 맞다. 이게 1330년에 서주 부석사에서 만든 게 맞다. 그럼 왜 일본으로 갔느냐 했을 때 외국에 의한 약탈의 가능성을 인정했잖아요. 판결에서. 그거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외국의 문제, 외국의 약탈 문화재가 처음으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1심 판결도 제가 보기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고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고려불화 아니에요? 네, 그렇죠. 고려불화 중에서도 한 20여 점이 일본의 그 중요 문화재 국보로 등록돼 있거든요. 최근에 구입한 것까지 다 보니까 18점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도 꽤 많이 세 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고려불화는 13세기 그림 아니에요, 보통? 13세기 회화는 정말 귀해요. 모나리자 이런 그런 종류의 그런 모나리자가 16세기니까 그러니까는 그 정도의 그리고 이것도 지금 14세기 아니에요? 14세기에 유물이 세계적으로 별로 없어요. 그 고려불화 그건 전부 외구의 소행이거든요. 그 절에 있는 것이 가져가서 또 그 군자공으로 다 팔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는 대단히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저기한 의미가 있는 게 어제 이 서산 부석사 불상이 외구에 의한 약탈의 문제가 만약 판결을 통해서 또 이미 1심에도 인정했으니까 되면 일본에 아까 했던 다부도니 진자에 있는 청동 관자도 그렇고 그것도 고려 때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일본에 있는 그 고려불화들 각각의 신사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세계 최대 크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를 돌려달라고 또 요청할까봐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거를 막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거야. 그럼요. 일본에서는 이제 그야말로 본물이 터지면은 뭐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으니까 지금 이제 열심히 대마도거 가지고서 강력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네, 예. 이번 기회에 네. 강력하게 그렇지. 좀 이렇게 불상이 한 절에서 다른 절로 이렇게 옮겨질 경우에는 이 이운기라고 하는 기록이 여기 왜 옮겼다? 이 안에 복장기하고 같이 이게 복장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이 복장물이 와르르 쏟아져 가지고 이제 이게 드러나게 됐는데 그 우연히 쏟아진 그 복장물에는 이운기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운기가 있었으면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당하게 가져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했겠죠. 벌써 공개하고 그럼 벌써. 재판에도 그럼요. 제출했죠. 그렇죠. 그럼요. 벌써. 그런데 그거 없었거든요. 그래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불상이 파손돼 있고 화상을 입고 있고 또 이운기가 없고 전혀 그 뭐 서산하고 대마도는 지역적 교류 그렇죠. 역사가 없는데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재밌는 걸 말씀드리면 2000년대 초반쯤에 대마도 간음사 주지가 서산부석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서산부석사를 온 게 아니고 영주부석사를 갔었어요. 왜냐면 영주 부석사 자기네 유명한- 불상이 영주부석사에서 온 줄 알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마도 간음사 측 관계자들은 이 불상이 서산에서 왔는지 영주에서도 왔는지도 사실 모르고 있었다는 모르고, 거거든요. 아, 실제로 거기 표지석에 영주 부석사 글쎄.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 대마도 간음사에 가보면 예, 예. 그 안내판에 예. 경상북도 영주군 예. 부석면 맞아요. 예. 그 예. 북지리 예, 예. 거기서 왔다. 그게 예. 이제 영주부석사 주소거든요. 예. 거기서 왔다고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갔다면 네. 있을 수 없는 네. 정상적으로 갔으면 자기네가 그 불상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겠죠. 글쎄 말이야 받았다면은 어디서 우리가 이제 재판부에도 제출했지만 정은호 교수님 그 연구 자료에 보면은 이 불상을 만들 당시에 일본에서는 이런 주주 불상을 만들 수가 없어서 대부분 목불을 만들었다라고 목불. 이렇게 기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불상이 그 당시 두 점이 들어왔잖아요. 2012년도에. 그 중에 하나 신라불상 아 있었잖아요. 글쎄 말이야 근데 그 신라불상은 한국 정부가 돌려줬잖아요. 글쎄 말이야 그런 2015년도에. 정말 외교적으로 잘못한 거 그걸 네. 돌려주면서 네. 그 이거에 관해서는 어떻게 저거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예. 저는 이제 신라불상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개인이나 뭐 민간 단체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우리 신라 시대 불상인 건 맞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예. 국가가 대신해서 그 글쎄 소유권을 주장했어야 되는데 그걸 국가가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면에는 이제 뭐 우리 국민들도 다 아시겠지만 약소국이기 때문에 일본과 우리가 과연 맞설 수 있는 상대냐 글쎄 그런 것 때문에 못했지 않나. 그러니까 이렇게 왜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가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그런 거는 도대체 어디서 온 생각들이에요.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 저 뜬금없는 정말 글쎄 말이에요. 풀이 없는 생각이 과거에는 우리가 일본에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문명을 전해주고 다 했는데 글쎄 말이에요. 왜 갑자기 일본한테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요. 뭐 과거의 주인이니까 네. 상전이니까 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심지어 뜻인지. 일본 가서 문화재 반환운동 하면 반대하는 분들이 계세요. 공공연하게 글쎄 감히 말이에요. 일본한테 예. 그렇죠.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냐. 글쎄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문화재 환수에 가장 그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하는 주체 중에 하나가 저는 정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부석사 재판만 해도 사실 정부가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면 그러네. 재판이 벌써 끝났죠. 벌써 끝나고 그렇고 그게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프레임을 잘못 이게 처음부터 언론에서 작물 네, 예. 그렇죠. 제가 조선일보인가 그런데 네, 예. 그 보수 작물이었죠. 네. 언론에서 작물 도남. 예, 그러니까는 이것만 예, 작물은 돌려줘야 된다 네, 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잘못됐어요. 네. 근데 약탈 불상이라고 일본에 약탈당한 불상이라는 표현을 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훔쳐왔다는 표현은 많이 썼는데 우리가 애초에 약탈당했다라는 표현을 쓴 사람은 하나도 없고 우리나라 기성 모든 언론에서 썼던 표현이 뭐냐면 명확하지 않다.
왜 갔는지 명확하지 않다. 글쎄 불확실하다. 말이에요. 불확실하다. 네. 소명하기 어렵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죠. 글쎄 말이에요. 다만 절도 그러니까 사건은 분명하다. 그러니 돌려줘야 된다. 근데 그래서 이제 당신은 그 당시에도 이제 요즘은 그래서 서산 부석사 불상이라고 많이 하지만 대부분 대마도의 불상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마도 불상 무슨 아니면 뭐 그냥 그 관음사의 무슨 뭐 관세음보살 자상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문제도 사실은 대사님 그런 문제를 그래서 제기하셨잖아요. 그런 게 바로 고아문화재를 만드는 거다. 글쎄 말이에요. 예, 그건 왜 이게 고아문화재가 되는 건지 그런 의미가 뭔지 좀 말씀 좀 그러니까 해주시죠. 뿌리를 잘라 놓으려고 네. 그러니까는 그 불상하고 관계 없는 걸 가지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대마도 불상이는 대마도 불상이라는 게 뭐예요? 대마도가 뭐 불교를 믿는 네. 그런 고장도 아니고 대마도야말로 조성했다는 기록이나 있나요? 대마도야말로 일본에서도 신도의 본고장이에요. 그렇죠. 예. 네. 가장 그 좀 네. 그런 뭐 토착적이고 네, 뒤떨어지고 네. 그런 데서 신도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신라불상도 대마도 오는 신사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네, 네. 가이진 신사. 예. 그 맞습니다. 네. 불상이 왜 신사에서 그렇게 그렇죠. 네. 그러냐고요. 네, 아니 물론 그렇죠. 뭐 옛날에 뭐 이렇게 신불 스팝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 명치 때는 다 정리를 했거든요. 네.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프레임에서 좀 우리도 좀 새로운 프레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서산 예. 서산 네. 불상으로 완전히 우리가 네.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대사님이 쓰신 이 책이 굉장히 그래서 PPL을 좀 잠깐 하면 우리 부처님 불상을 뭐 일본에서는 또 우리 학계 일부에서는 뭐 대마도의 불상, 뭐 무슨 관음사의 불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대사님 쓰신 책이 아주 명확하게 이걸 잘 정리하신 것 같아요. 서산 부석사 관음상이다. 근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 슬픈 눈물이 있다. 이게 이 말 속에 이 거의 700년의 역사의 이야기가 아주 그대로 담겨 있고 또 우리가 이 불상을 대하는 태도나 입장이 어떤지가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또 내용도 상당히 뭐 아주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한 번씩 우리 시청자들 한 번씩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재판 준비를 하려면 뭘 좀 더 하면 좋을까요? 우리 스님. 사실 이제 재판에서 검사 측에서 항소유서로 들은 세 가지 문제는 거의 다 입증이 끝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재확인하고 싶은 점은요. 지금의 이제 부석사도 똑같은 입장인데 그 서산 부석사는 대마도 관음사가 소장하게 된 경위를 정당하게 소장했다 이런 경위를 입증을 하면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걸 이제 서산 부석사를 방문한 대마도 관음사 주지한테도 누누이 설명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주지도 그렇다. 뭐 입증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갔는데 막상 돌아가서는 일단 돌려주고 얘기하자.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당시 불상을 만든 주체들이 서산 지역에 사는 민초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서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오랫동안 이 불상에 대해서 관한을 요청을 했고 실제로 대마도 관음사에 서산문화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찾아가서 서산 부석사 불성이니까 서산으로 돌려달라 이렇게 했을 때 당시 대마도 관음사 주지가 그걸 인정했습니다. 서산 부석사 불상은 맞다. 그래서 우리가 진품은 못 돌려주고 모조품이라도 만들어서 돌려주겠다. 여기까지 얘기가 되다가 2012년에 네. 우리나라 문화재 절도단이 이 불상을 이제 훔쳐가지고 일본 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가지고 부산 세관을 통해서 들어왔죠. 들었죠. 그래서 반입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게 김해 모처에 이제 이게 숨겨져 있다가 이제 문화재 수사단에 의해서 이게 이제 압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압수가 되다 보니까 이게 작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사들이 압수를 해가지고 문화재 보호시설이 있는 문화재청 문화재연구소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을 때
기존의 불상인 것을 우리는 알아챘어요. 처음에 이제 경상남도의 지역신문에 이 불상이 최초로 났거든요. 그때 이제 저는 그 불상 모습을 딱 보고, 왜냐면 우리가 계속 반환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우리 불상인데? 하고 바로 이제 그 당시 이제 부석사 주지스님이셨던 주경스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했던 거거든요. 글쎄, 그 가처분 그 굉장히 빨리 신청을 하고 또 그 해결도 그 판결도 신속하게 나오고. 그렇게 신속하게 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계속 반환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진도 걸어놓고 이렇게 항상 보고했기 때문에 이거 우리 불상인데 하고 바로 이렇게 신청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화재가 반입된 절도 사건 이후의 사건에만 관심을 갖지, 사실 그 이전에 해왔던 서산 지역민이나 부석사 불자들의 이 불상 환수운동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잘 이렇게 균형 있게 알리는 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서산 지역의 주민들이 항상 관심을 갖고 이 반환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판부가 그런 지역민들의 그 지키지 못한 과거의 그 지역의 문화재에 대한 그 이런 것들을 몇백 년이 흘렀지만 이제라도 좀 풀어줘야 되지 않는가. 그 당시에 외국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문화재를 그렇게 약탈당하고 했던 그런 한을 글쎄, 이제는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그 당시 정부가 보호를 못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외구에 대해서 당하고 고려시대 유명한 그 학자가 서산에 와서 그 당하고서 외구한테 당하고 쓴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정부가 보호를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정부가 미약하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당하고 그걸 뺏겼는데 그게 서산의 유일한 보물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게 어쨌건 간에 도둑놈이 훔쳐가지고 이 땅에 들어왔는데 그거를 판결을 못 하고 있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처분 내용 중에 이제 주장했던 게 뭐냐면 이건 서산 부석사에 있던 불상이다. 근데 이거를 약탈당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약탈이 아닌 방법으로 가져갔다는 거를 일본 측이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고 그 가처분 재판부에서는 인정된다. 이 불상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 경위가 정당하게 밝혀지기 전에는 불상을 돌려주면 안 된다. 이렇게 가처분을 내렸던 거거든요. 그렇죠. 네. 부석사 불상 재판이 향후 문화재 환수에 미칠 영향 같은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우, 굉장히 크죠. 어떤 사건이다. 하나의 우리나라를 볼 때는 우리가 우리가 심리적으로 또는 일본이 막아서 그런지 몇 년 전거는 안 된다. 근데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은 1931년 그때가 일본이 만주를 침략할 때거든요. 그 이후 거만 약탈이다 이렇게 미군정에서 그러니까 비공식으로 이렇게 판결을 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청일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도 약탈당한 걸로 그러는데 그때 너무나 일본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많으니까 1931년으로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전 거를 청구하면 안 된다라는 우리 스스로 주로 일제강점기 피해만 우리가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스스로 얽매인 그런 사슬을 끊고 우리 계속 과거에 우리가 약탈당한 게 있으면은 그거를 회수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첫째 가지고. 그러면 그 임진왜란 때 약탈당한 그 진주 연지사종 저 사람도 여러 차례 강연도 하시고 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까요? 그렇죠. 훨씬 임진왜란 사실은 고려 말기보다 또 한참 후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 나치 약탈이라는 것도 보면은 뭐 나치 그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약탈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전쟁 중이 아니에요. 약탈을 목적으로 그 침략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치도 어느 나라를 이제 2차 대전 때 어느 나라로 점령을 하면은 우선 그 박물관부터 가서 다 쓸어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약탈이에요, 약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외구
이것이 전쟁이 아니고 그 약탈을 한 거거든요. 약탈이죠. 쓸어 모은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약탈된 그것도 물건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재. 네. 약탈된 문화재는 우리 스스로 회수해야 한다라는 그런 인식 네. 그걸 하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게요. 국제적으로도 약탈 문화재 회수에 관한 유네스코 법이 있는데 유네스코 법은 1970년까지 네. 또 선을 그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그 이전에 소급해서 네. 약탈 문화재를 돌려주는 그런 선례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지 우리가 일본에다 대고 그걸 해주시오 그러지 않고 지금 우리 나라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우리 재판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강력한 네. 캠페인을 벌리고 네. 특히 서산 주민들의 그런 그 참여. 참여랄까 예. 그런 목소리 이런 것이 이거는 정말 한국 정부 것이 아니에요. 이건 서산 거예요. 네. 어? 이 약탈 문화재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정의를 세우는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시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문화재가 본래 있던 곳을 떠날 때 정당하게 떠났는지 그 만약에 그게 왜곡되거나 변질됐다면 그거를 정의의 이름으로 다시 원상복구하고 제자리에 반환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떠나서 그런 약탈이 있었다면 언제든지. 본래 장소로 되돌려주는 그렇죠. 것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부합하고 인류의 정의를 세우는 네. 척도다. 예. 인류가 이제 문명 사회로 가려면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유네스코는 그런 기준점에 대한 최소한의 잣대를 제시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돌짐승 뉴스까기 첫 방송을 하는데 하고 싶은 말씀은 사실 더 많고 뭐 밤을 새고 몇 날 며칠 얘기해도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말씀 나누고 또 향후 이 사건의 재판이나 또는 향후 여러 가지 일들이 정리될 수 있을 텐데 그때 또 저희가 우리 돌짐승 시청자들한테 좋은 정보 소식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까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